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김수진입니다. 수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고 우연찮게 짝꿍이 되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마주했을 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 다르다는 느낌이 스쳤어요. 미국에 살다가 전학을 왔다고 했거든요. 수진이는 머리핀부터 옷, 그리고 양말에 이르기까지 어딘지 모르게 단정하고 정돈된 인상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진이의 가방이 문득 눈에 들어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가방 샀어? 되게 특이하다. 그래? 엄청 예쁜 것 같아. 어디서 산 거야? 엄마가 사주는 대로 가지고 다니는 거라 나도 잘 몰라. 수진이는 그저 담담하게 웃기만 할 뿐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그 가방의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명품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서로 다른 곳으로 진학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연락하며 지냈어요. 항상 수진이가 먼저 연락을 해오곤 했으니까요. 수진이가 보내오는 사진 속에는 늘 무언가 예쁘고 반짝이는 것들이 담겨 있었고 가족들과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건네곤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해외여행이라는 걸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에 수진이의 여행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곳의 풍경을 상상해 보곤 했어요. 수진이가 말하던 에펠탑 아래를 거니는 수진이의 모습과 세느 강변에 비치는 노을빛 같은 것들을 말이죠. 대학에 진학하면서 둘 사이의 격차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수진이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아주는 명문대에 합격했어요. 저는 경기도에 위치한 학교에 입학했고 그 이후에도 수진이에게서 꾸준히 안부가 날아왔습니다. 입학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빛나야, 너 혹시 이번 주 주말에 바빠? 아니, 별일 없는데. 그건 왜 물어? 안 바쁘면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너네 부모님 여행 가셨어? 수진이네 부모님은 꽤나 엄격한 편이라 그동안 수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은 여러 번 있었지만 정작 수진이네 집을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갑작스런 초대에 조금 놀랐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 나 대학 입학하면서 따로 나와서 살게 됐거든. 집에서 학교까지 가깝잖아. 그렇긴 한데 혼자 자취해보는 게 꿈이었거든. 지금 다니는 대학에 합격만 하면 자취시켜주신다고 해서 진짜 악착같이 공부했던 거야. 자취하게 되면 빛나 너를 꼭 초대해야지 싶었거든. 우와, 역시 금수저는 다르구나.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새어나오고 말았는데요. 저는 대학에서 집까지 먼 거리였기에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에 비해 수진이는 집에서 충분히 통학할 수 있는 거리였음에도 자취를 선택했다니 절로 탄성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수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약속했던 거라니까. 암튼 주말에 올 수 있어? 난 시간 괜찮아. 그럼 그날 맛있는 거 먹고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갈래? 그래도 돼? 그럼 우리 둘만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내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 주말에 보자. 그날부터 수진이네 집에 간다는 생각만으로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철이 덜 들었던 탓인지 수진이네가 부잣집이라는 사실이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저 오랜 친구 집에 놀러가는 정도로 가볍게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주말에 수진이의 자취방을 갔다가 다시 한번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취방이라고 하기에 원룸 정도를 상상했건만 막상 도착해보니
우리 집보다 훨씬 넓은 공간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도 그날 처음으로 수진이가 저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딛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탄하며 집안을 둘러보던 중이었어요. 주방 쪽에서 누군가 요리를 하고 계신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깜짝 놀라 얼른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제 인사에 음식을 준비하시던 분이 옅은 미소를 띠셨는데요. 수진이가 웃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음식 도와주러 오신 분이야. 우리 둘이 먹는데 음식 해주는 분을 불렀어? 우리 집에서 음식 해주신 지 오래된 분이야. 엄마한테 말했더니 보내주셨더라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 훨씬 부자였구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 맛있는 음식 해주고 싶어서 그랬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제가 들고 있던 케이크를 슬며시 등 뒤로 감췄습니다. 간단하게 배달 음식이나 먹을 줄 알고 작은 케이크 하나를 사왔거든요. 용돈을 받아 쓰는 처지였기에 비싼 케이크도 아니었어요.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케이크 사온 거야? 근데 비싼 케이크가 아니라서. 케이크가 거기서 거기지 뭘 그런 걸 따지고 그래. 밥 먹고 같이 나눠 먹자. 너 온다고 해서 집에서 와인도 한 병 가져왔는데 밥 먹고 케이크에다 먹으면 되겠다. 수진이의 목소리에 들뜬 기색이 가득 묻어났어요. 잠시 후 음식을 준비해 주시던 분이 집을 나섰고 밥을 먹던 수진이가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같이 다니던 친구가 많긴 했지만 너만큼 친하게 지내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랬나? 너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줬잖아. 내가? 제 물음에 수진이가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다른 친구들은 나랑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뒤에서 험담하는 친구들도 많았어. 진짜? 난 금시초문이야. 나한테 너 험담하는 친구 없었는데? 너랑 내가 친하게 지내니까 말 안 한 것뿐일 거야. 나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잘난 척 한다고 나 싫어하는 친구들 많았더라고. 근데 유일하게 너만 앞뒤가 다르지 않았어. 아, 그랬구나. 근데 그건 내가 눈치가 없어서였을 거야. 내가 워낙 눈치가 없고 그랬잖아. 사실 네가 가지고 다니던 가방이 명품이란 사실도 고등학교 때 알았거든. 내가 그렇게 둔하다니까. 난 그래서 너가 참 좋았어. 다른 친구들은 내가 가진 것들을 보며 친해지려고 했는데 너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 내가 원래 눈치가 없어서 그런 거라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항상 눈치가 너무 없어서 걱정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 것 같아. 난 사실 너네 집이 이 정도로 부자인 줄은 진짜 몰랐거든. 지금 네 자취방이 우리 집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내 집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 집인걸 뭐. 그날 밤 수진이와 참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거듭하며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부자라고 해서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넉넉한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왔지만 수진이의 눈동자에 알 수 없는 쓸쓸함이 서려 있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철이 덜 들었던 모양입니다. 수진이와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냈으니까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온 수진이와 저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여겼기에 자격지심 같은 감정이 끼어들 틈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을 하고 아이까지 낳은 뒤부터였을까요? 이상하리 많지 수진이의 존재가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부모님이 정해준 부잣집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저는 평범한 남편과 가정을 꾸렸어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모두 좋은 분들이셨기에 크게 힘겨운 부분은 없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수진이가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들을 마주할 때마다 형언하기 어려운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수진이네 아들은 양말 하나를 사더라도 백화점에서 골라 신겼지만
우리 형편으로는 백화점에서 아이용품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중소기업에 다녔던 터라 아이를 낳은 뒤로는 회사에서 대놓고 눈치를 주는 바람에 결국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남편 혼자 외벌이를 하는 상황이 되자 콩나물 가격까지 꼼꼼히 따지며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중에 수진이 아들이 우리 지훈이보다 10달쯤 먼저 태어났기에 수진이 아들이 입던 옷들을 제게 건네주는 일이 잦았어요. 워낙 부자다 보니 비싼 옷들이 전부 새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크게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별다른 고민 없이 받아서 입히곤 했는데요. 어느 날 수진이네 집에 놀러 갔다가 작은 상처 하나가 가슴에 박히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제가 수진이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아들 지훈이도 느꼈던 것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아들마저 수진이네 아들 예준이의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겠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그 후로 수진이와의 만남을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수진이 아들 옷을 받아 입히는 일도 그만뒀습니다. 그 무렵부터 자격지심이라는 것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은 친정에 들렀더니 엄마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수진이 안 만나나 보네. 혹시 니들 싸웠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지훈이도 느꼈던 건지 어느 순간부터 지훈이도 예준이 눈치를 보는 것 같길래 요즘은 안 만나고 있어. 하긴 나도 그게 내내 걸렸어. 걸리다니? 뭐가 걸려? 물론 수진이가 예준이 오시면 이것저것 많이 줘서 고맙긴 한데 왠지 모르게 네가 수진이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 애들도 이미 서열 같은 걸 느낀 게 아니겠어? 그런가? 암튼 예준이가 지훈이 장난감을 빼앗아도 지훈이가 눈에 눈물만 그렁그렁해진 채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 그 모습 보는데 가슴이 어찌나 아팠는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요즘은 수진이네 집에 안 가고 있어. 그래, 그게 얼마나 한다고? 그냥 사서 입히면 되지. 앞으로는 엄마가 지훈이 옷 사줄 테니까 괜시리 중고 입히고 그러지 마. 그치만 수진이가 나 모르게 새 옷도 몇 개 사놓고 그랬어. 수진이도 나름 배려해서 그런 거 내가 왜 모르겠어. 혹시나 만나게 되더라도 애들은 놔두고 우리끼리만 만날까 해. 그동안 수진이를 하루 이틀 겪어본 것도 아니고 참 착하잖아. 수진이가 아무리 착해도 서로 형편이 비슷해야 맞는 거지. 앞으로 너만 힘들어질 수도 있어. 괜히 피곤하게 살지 말고 거리를 두고 살도록 해. 엄마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분명 좋은 친구였지만 둘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벌어져 버린 탓에 어느새 자격지심이라는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싹트기 시작했으니까요. 심란한 마음을 안고 한동안 연락을 끊었지만 굳이 안부를 묻지 않아도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수진이의 하루가 고스란히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수진이의 화려한 일상이 일기장을 채워나가듯 매일같이 올라왔어요. 아이와 함께 호텔에 들러 몇십만 원짜리 케이크를 즐겼다는 이야기, 벌써부터 외국인 방문 교사를 두었다는 글이 줄줄이 이어졌는데요. 사진 속 배경은 언제나 세련되게 빛났고 아이의 옷차림은 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수진이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타고 다니는 차도 상상조차 하기 힘들 만큼 고급스러운 외제차였고 집안 인테리어 역시 수시로 새롭게 바뀌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수진이는 더욱 부지런히 사진을 올렸는데요. 어느 날은 또다시 새 차를 뽑은 모양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외제차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선물해 주었다는 말과 함께 행복하다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댓글창에는 축하한다, 부럽다는 말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 손에 닿을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가끔은 나도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은 하루 종일 홀로 아이를 돌보는 나날이 이어지면서 우울증 같은 것이 파도처럼 밀려드는 시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인정하기 싫었지만 배가 아팠습니다. 결국 인스타그램을 삭제하기에 이르렀어요. 그제야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아예 수진이의 전화도 받지 않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창 영주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빛나야, 다음 주 토요일 날 동창회인데 너도 올 거지? 난 됐어. 다들 너 보고 싶다고 한단 말이야. 와서 수다도 떨고 하면 좋잖아. 수진이도 오려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있자 영주가 물었습니다. 너 수진이랑 친하게 지낸 거 아니야? 아, 요즘 바빠서 연락 못했거든. 연락 안 하면 왠지 왕따 시키는 것 같아서 문자 남겨놓을 생각인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수진이는 다른 세상 사람이잖아. 그런 수진이가 굳이 동창회에 나오겠어? 그나마 너랑 친하게 지냈는데 너도 연락 안 하는 것 같구만. 굳이 동창회에 나오고 싶겠냐? 정 궁금하면 너가 연락해보던지. 근데 수진이랑 같이 있으면 다들 불편해하니까 너만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친구들이 다들 너 보고 싶다고 난리야. 그러니까 넌 꼭 나와. 알았지?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난 뒤 멍하니 앉아있자 남편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동창회 한대? 오랜만에 동창회 한다고 나오라고 하네. 언제 하는데? 다음 주 토요일에 할 건가 봐. 그래? 그럼 가봐야지. 친구들이 보고 싶긴 한데 고민 좀 해보고. 수진 씨랑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요즘 수진 씨 안 만나는 것 같던데 혹시 싸웠어?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수진이가 바쁘다고 하니까 못 만나는 거지 뭐. 차마 남편에게 자세한 속내를 털어놓을 순 없었어요. 괜히 착한 남편마저 마음이 무거워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어머님. 빛나야,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니? 이번 주 주말에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그게 오랜만에 백화점에 가서 옷 좀 사고 싶은데 혼자 가기 그래서 말이야. 전에 아버지랑 갔더니 그냥 다 예쁘다고만 해서 영 미덥지가 않아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너 시간 괜찮으면 나랑 같이 백화점 좀 가줄 수 있겠니? 아, 백화점이요? 지훈이는 그이 보고 보라고 하면 되니까 저는 시간 괜찮아요. 그래? 그럼 부탁 좀 할게. 시어머님이 미안한 듯 전화를 끊었는데요. 남편이 외동아들이다 보니 시부모님의 사랑이 각별했다고 해야 할까요? 결혼 전에는 그 모든 애정이 남편에게만 쏟아졌던 반면 결혼 후에는 며느리인 저와 손자인 아들에게도 고르게 나눠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편함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두 분 모두 배려가 넘치는 분들이셨으니까요. 그날도 백화점에 가자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며칠 뒤 백화점에서 옷을 둘러보던 중 시어머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 전에 오다 보니까 아주 예쁜 코트가 하나 있던데 우리 거기 좀 가서 볼까? 코트요? 어디 매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따라와 봐라.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은 젊은 사람들이 입을 법한 옷들이 걸린 매장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옷 사시게요? 내 옷 말고 네 옷 좀 살까 해. 네? 제 옷을 왜요? 요즘 지훈이 키우느라 옷 하나 제대로 못 사 입는 것 같아서 내 옷 사는 김에 빛나 네 옷도 좀 살까 해서 왔어.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급히 손사래를 쳤지만 시어머님이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옷 사주라고 아버지가 돈을 많이 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골라봐. 이왕 온 김에 한 벌 사줄 테니까 말이야. 어머님, 여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그냥 아울렛으로 가요. 예, 우리가 크게 부자는 아니지만 백화점에서 옷 한 벌 사줄 정도는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얼떨결에 옷을 골랐는데요. 가격표를 확인하던 순간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가격이 너무 비싸요. 괜찮아. 이 정도 능력은 된다고 했잖니. 그래도 이 돈이면 아울렛에서 몇 벌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끝을 흐린 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자 시어머님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딱 입자마자 고급스러운 게 아주 잘 어울리더라. 그냥 입어. 그동안 딸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딸한테 옷을 사주는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건지 처음 알았잖니. 이 옷 입고 나오는데 얼굴이 환해지는 게 보통 예쁜 게 아니라니까. 이래서 딸 키우는 재미가 있다고 하나 보다. 오늘 큰 행복을 줘서 정말 고맙구나. 시어머님의 말에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듯 마음이 따스해졌습니다. 매번 그토록 따뜻한 말을 건네는 두 분이 그저 존경스러울 따름이었어요. 잠시 후 백화점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다음 주에 통창에 있다며? 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이가 말씀드린 거예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너랑 백화점에 가야 하니까 지훈이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 그이가요? 동창회 간다고 하니까 옷 사준다고 하는 거 보니 성민이는 눈치가 조금 있는 편인 것 같아서 다행이더구나. 아버지는 그런 눈치가 없어서 처음에 조금 고생했거든. 이 동창회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은근 서로 견제하고 그런 게 있잖니. 친구들 만나는 건 참 좋은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부분이 많아지더라니까. 물론 겉모습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옷차림이 참 중요하긴 해. 아까 이 옷 입고 나오는데 빛나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니까. 동창회 갈 때 입고 가도록 해. 전에 나도 동창회 그냥 나갔더니 친구들은 다들 화려하게 입고 와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 우리 빛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순간 목이 메어왔습니다. 세상 어느 시어머님이 며느리를 그토록 아껴주시겠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차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님이 사주신 옷을 몇 번이고 꺼내 입어봤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웃으며 물었어요.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옷도 엄청 마음에 들지만 무엇보다도 마음 써주신 어머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 사실 요즘 조금 우울한 생각이 들었는데 호강에 겨워서 투정을 부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지? 나처럼 팔자 좋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돈도 많지 않은 나랑 결혼해서 자기가 고생이 많네.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야말로 나처럼 능력 없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고생이 많은 거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말들이 오가며 한참 동안 포근한 대화가 이어졌는데요. 그제야 가슴속을 짓누르고 있던 우울함이 눈 녹듯 사라져갔다고 해야 할까요? 좋은 시부모님의 좋은 남편,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들까지 곁에 있는데 대체 뭐가 그리 불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자격지심을 내려놓고 동창회에 함께 가자며 수진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혼자 가려니 수진이를 따돌리는 것만 같아 영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창회에 나갔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이도 웃으며 물었어요. 한동안 조금 우울해 보이더니 이제는 괜찮아졌나 보네. 집에서 맨날 육아만 하다 보니 우울증 같은 게 왔었는데 가족들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 이 옷 어때? 엄청 잘 어울려. 그치? 이 옷이 말이야. 시어머님이 골라주신 옷이거든. 동창회에 나간다고 백화점에 가서 사주셨어. 이런 시어머님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좋은 가족들을 두고 내가 투정을 부렸다니까? 진짜로 시어머님이 사주신 거야? 직접 골라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 이래서 딸 키우는 재미가 있다고 하나 보다. 오늘 큰 행복을 줘서 정말 고맙구나 그러시더라니까. 우리 시어머님 완전 멋지지? 그렇네. 진짜 멋진 분이시다.
순간 수진이의 얼굴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는데요. 그 이후로 말수가 부쩍 줄어들더니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얼마 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아버지 오신다고 하니까 끝날 때쯤 연락해. 내가 데리러 갈게. 아니야.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뭐하러 그래. 추운데 버스 타고 오려면 힘들잖아. 내가 데리러 갈게. 문자해. 알았어. 연락할게. 전화를 끊자마자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왜? 남편이야? 그냥 간다고 해도 데리러 온다고 연락하라고 하네. 너네 남편은 참 자상한 편이야. 그렇긴 하지. 가끔 답답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워낙 착하다 보니까 단점도 장점이 되어버린다니까. 그 사이에도 수진이의 눈빛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그녀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수진이에게 힘든 게 뭐가 있을까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동창회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시어머님에게서 문자가 도착한 게 아니겠어요. 빛나야, 우리 그 음식점 앞에 있으니까 끝나면 연락하렴. 우리들이 오랜만에 차 안에서 오붓하게 차 마시고 있으니까 데이트 방해하지 말고 끝나면 연락해. 놀라서 곧장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끝나면 연락하라니까 뭐하러 연락했어. 진짜 여기에 오신 거예요? 오랜만에 차에서 데이트하고 있으니까 끝나면 연락해. 가서 보니까 성민이가 감기약을 먹었더라고.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가 데리러 왔어. 아버지가 딸 데리러 가는 게 로망이었다나 뭐래나. 가자고 막 쏘는 것도 있고 말이야. 암튼 끝나면 전화하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수진이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왜? 시어머님이야? 남편이 감기약을 먹은 모양이야. 시부모님이 데리러 오셨대. 시부모님이 딸이 없다 보니까 진짜로 나를 딸처럼 대하셔. 아버님이 장난도 많이 치시고 그래서 진짜 많이 웃거든. 내가 창피해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나를 공주라고 부르거든. 뭐? 공주? 남편 낳고 난 뒤에 딸을 낳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셨다는데 잘 안 되셨다나 봐. 딸을 낳으면 공주라고 꼭 불러보고 싶으셨다고 하시면서 가끔 공주라고 부르신다니까. 암튼 난 두 분한테 그냥 딸이야. 다른 사람들은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냐고 하지만 난 진짜 그냥 딸이야.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고 말이야. 너네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인데 시부모님도 진짜 좋은 분들을 만났구나. 넌 인복이 참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치만 너도 좋은 부모님의 좋은 남편 만났잖아. 배시시 웃으며 말했는데 수진이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단어 선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좋은이 아니라 부자겠지. 그냥 부자 부모님의 부자 남편을 만난 것뿐이야. 어? 그게 그거지. 요즘 세상에 부자인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반박해봤지만 수진이의 얼굴이 다시금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동창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섰더니 시부모님이 환하게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공주, 여기야 여기. 아버님, 밖에서는 공주라는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들 비웃는단 말이에요. 왜? 내 눈에는 공주보다 더 예쁘구만. 창피하니까 공주라는 말 하지 마세요. 웃으며 투정을 부리고 있던 순간 시어머님이 수진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이 친구가 수진인가 아는 그 친구인가 보구나. 네, 절친 수진이에요. 제가 소개를 하자 수진이가 허리 숙여 두 분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시아버님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우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숙취해소제야. 하나씩 마시렴. 우리 공주 거 하나만 살까 하다가 두 개 샀는데 아주 잘했네. 역시 우리 아버님이 최고예요. 그렇지. 내가 센스가 좀 있지.
주책 부리지 말고 그만해. 시어머님이 시아버님의 옆구리를 툭 치자 시아버님이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손을 입으로 가져가더니 지퍼 잠그는 신용을 하셨어요. 시어머님과 제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수진이가 왈칵 눈물을 쏟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 말만을 남긴 채 수진이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시어머님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지금 방금 운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실수를 했나?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제가 이따가 물어볼게요. 근데 우리 빛나 절친인데 빛나랑 다르게 얼굴이 어두워 보이네. 원래 절친들은 서로 닮기 마련인데 전혀 다른 것 같네. 시어머님의 말에 정신이 퍼뜩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어쩌면 그동안 제가 놓치고 있었던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흘렀을까요? 수진이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마주 앉은 자리에서 수진이가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 이혼할 생각이야. 뭐? 이혼이라니? 사실은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결혼했어. 그러니까 계약 결혼이나 다름없는 거지. 암튼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것은 풍족했지만 문제가 진짜 많았어. 그동안 그런 소리 없었잖아. 행복한 너한테 남편이 수도 없이 바람을 피운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 뭐? 바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결혼 전에도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는 건 얼핏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이 남자들 다 그런 거라며 결혼을 밀어붙였어.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참 멍청했던 것 같아. 이제는 부모님에게서 벗어날 때도 됐는데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 암튼 바람을 수시로 피운 건 말할 것도 없고 남편 얼굴 보는 것조차 힘들 지경이야. 거기다 시부모님은 모든 행사에 나를 불러대고 말이야. 그런데 동창회 날 너네 시부모님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 정신이 번쩍 들다니? 그날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어. 아들한테도 결코 좋은 아빠가 아닌 거잖아.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할 것 같아서 이혼하고 정상적으로 살아볼 참이야. 진짜 괜찮겠어? 내가 어리석어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제라도 바로잡아야지. 근데 사실 나 너한테 자격지심이 있었어. 뜻밖의 고백에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는데요. 수진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네 부모님도 부러웠고 남편이랑 시부모님도 부러웠어. 난 이렇게 불행한데 왜 항상 너만 행복한 걸까?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야. 그래서 인스타에 마치 행복한 듯 너 보란 듯이 사진을 올렸던 거야. 너무 질투가 나서 나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아니, 네가 나를 질투했다니.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날 수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둘 다 서로에게 서로 다른 자격지심을 품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수진이는 정말로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기 전 함께 철저히 준비했는데요. 수진이 남편이 정말 나쁜 사람이었던 게 수진이가 이혼하지 못할 거라 여긴 채 대놓고 바람을 피웠어요. 결국 우리 둘이 힘을 합쳐 증거를 수집했고 얼마 뒤 수진이는 양육권과 함께 재산도 꽤 많이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바람 피우고 남봉꾼인 것이 소문날까 싶어 수진이 시부모님이 꽤 큰 거액을 합의금조로 내놓았거든요. 앞으로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수진이가 이혼하자 수진이 친정 부모님마저 연을 끊어버렸거든요.
그 이후 수진이는 일을 하면서 홀로 아들을 키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은 듯 했으니까요. 그렇듯 우리는 서로를 챙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수진이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제가 봉투 하나를 수진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우리 어머님 반찬이야. 저번에 내가 예준이 봐준 적 있잖아. 그날 어머님이 반찬 가지고 오셨는데 예준이가 어머님 반찬을 진짜 잘 먹더라고. 그 모습 보면서 어머님이 반찬 몇 가지 만들어주셨어. 예준이랑 같이 먹어. 진짜 고마워. 수진이가 눈시울을 붉힌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물론 물질적인 풍요도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결국 가족들의 따스한 온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잠시나마 투정을 부렸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수진이의 화려한 일상을 들여다보며 부러움에 사로잡혔던 날들, 인스타그램을 지워버릴 만큼 마음이 힘들었던 시간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순간에도 제 곁에는 늘 따뜻한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에 창피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이토록 좋은 가족이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끼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